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안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그대로 또 반납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시장 얘기 간단하게 짧게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금리 인상 기조가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23일인가 아마 7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FOMC에서 75 이전에는 50 베이시 포인트가 인상 확률이 뭐 50% 이상, 그리고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게 확률이 한 60%에서 지금 75%로 뛰었습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부분들이니까 변화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75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까지 경기에 대한 경기 위축, 시장의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소비가 확실히 대폭 줄어듭니다. 이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대출을 이용을 하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대출 없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대출을 하는데, 대출이 뭐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2%, 3% 저금리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게 4.5%, 뭐 6%, 7%까지 올라가면은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일평균 뭐 300만 원을 월 평균 300만 원을 번다라고 합시다. 근데 대출이 이때는 뭐 대출 이자를 뭐 50만 원 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만약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대출 이자가 70만 원, 뭐 80만 원 훅 뛰는 거죠. 거의 뭐 3배, 2배 가까이 뛰는 거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300만 원에서 50만 원 낼 때는 50만 원에 대한 여유 자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내 여유 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여유 자금 전부 다를 이자로 내야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서 200만 원으로 살아야 되죠. 뭐 이것 떼고 저 공과금 내고 뭐 통신비 떼고 뭐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뭐 전력 뭐 그런 거 다 떼면은 유류값하고 뭐 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해도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 뭐 필수 소비재야 좀 방어주 성격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PC 같은 게 요즘에 좀 최근 그렇죠. 모바일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가전의 TV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서 경기를 좀 예민하게 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비가 줄어버리니까 할부로 이걸 PC라든가 TV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살려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재고 관리를 해야겠죠. 재고 관리. 판매가 안 돼서 재고가 늘어난다. 그럼 이거 관리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돈이에요. 얘네도 이자가 있을 거고, 기업들도 재고 관리가 또 판매가 안 된다가 보니까 영업 돈이, 현금이 돌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밑에 이거를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부품사들은 어떨까요? 판매가 안 되고 재고가 나와버리니까 부품 우리 납품할 게 아니야. 납품하지만 우리 재고 많아.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현금이 안 도는 거예요. 판매를 못하니까 실적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렇게 경기에 대한 위축이, 파급력이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데 이런 가전 쪽이다라고 하면은 철강, 뭐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선, 구리, 이게 부동산, 구리의 최대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우호적이진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중국 전력 공급 제한이 좀 있었었죠. 부동산 위기 등의 8월 제조업 PMI가 2달 연속으로 위축됐다. 그러면은 중국도 이렇고 미국 GDP도 2분기 연속으로 하락세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월이 얘기를 하는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파월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까지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경기 위축은 맞다. 지금 상황에서. 그 때문에 중국에서 최대 소비국이 구리의 최대 소비가 중국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중국 부동산 위기, 부동산에도 전선, 구리 다 들어가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 거냐 안 좋게 봐야 되는 거냐 좀 애매하긴 한 게,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정책,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렇게 막 들어갑니다. 통화 정책 말고 그 인프라 정책이 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좀 순환이 되긴 해요. 이건 경기를 좀 부흥하기 위한 경기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이 되면은 추후에 이게 좀 주동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한대, 미국처럼 인프라 투자를 한대라고 하면 돈이 좀 돌겠구나, 수주가 들어오겠구나, 거기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조금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구리 가격이 지금 폭락했습니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쭉 빠지고 있어요. 이탈할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대량적으로 좀 매도를, 일단 구리 관련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구리 가격이 갑자기 또 최근에 좀 폭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 파월에 대한 쇼크의 파급력, 중국에 대한 경기 위축의 파급력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사실 이번에 좀 기대를 하긴 했는데 다소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이전에 대응을 잡고 뭐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일단은 역시 뭐 주식에서 확실한 건 없더라. 확실한 건 없더라. 저도 이제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긴 했었거든요. 일단은 기대 요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우디 쪽에 사우디랑 대한전선이랑 합작사를 해가지고 네옴시티에 대한 케이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계속 꾸준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주도 계속 있어요. 수주가 있는데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우리가 수요가 좀 있는 거에서 영업이익을 좀 예측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요. 자, 하긴 뭐 장기적으로 이 10년간에 봤을 때 10년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자, 이 10년간의 평균 가격은 결국엔 수렴합니다. 근데 너무 기간이 길죠. 고점, 저점 똑같이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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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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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항상 사면은 평균 가격이 여기로 수렴이 돼요. 평균 가격이 여기로 수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위에 50주 평균 가격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추세라고 하면은 너무 좀 멀긴 하지만, 저기 구리 가격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수주를 제가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어요. 근데 내가 미리 수주에 대한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재고를 먼저 이 가격에 샀어요. 사가지고 납품을 해요. 근데 이러면은 이 가격에서 내가 50원에 샀다가 이 가격이 뭐 100원이다 하면은 50원에 샀다가 100원에 파니까 50원이 남죠. 자, 근데 여기서 샀어요. 이때 수주를 납품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에 대한 압박을 좀 받으면서 50원에 팔았어요. 그럼 또 마이너스 50원이 됩니다. 결국엔 0이에요. 0. 자,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또 우리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도 평균 가격에 해결한다.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약간 떨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 이 구간이 무서운 거죠. 추후에 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지금 위축이 좀 염두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주는 많다.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이다. 환율도 우호적이다. 근데 이게 매출의 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구리 가격에 좀 달린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일회성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구리 가격이 하락했던 것들, 여파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2분기 지나가지고 3분기, 4분기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지금 좀 오늘 장에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장에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단에 21선이 여기 있습니다. 21선을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거시적인 분석들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말이죠. 기술적인 분석들만 딱 봤을 때 말이에요. 21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단기 이평선이 뚫으려고 해요. 그럼 주가가 단기 이평선이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크로스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다.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더라.
자, 이게 21선을 지켜주는지가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적인 분석들, 뭐 매크로적인 분석들, 뭐 그런 것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인 전략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기는 하더라. 여기에서 21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수렴이 되는지 주가가 이 구간에서 수렴이 되고 뚫어주는지 그럼 이제 22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1700원이에요. 대비를 좀 해놓으시고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물량들 뭐 그대로 가지고 가보시고 아니면 이거를 지금 기회 삼아서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해보고 대응 잡아서 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에요. 저의 이제 경험에 녹아 내려가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노하우 막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그렇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확정은 듣지 마시고 시장 움직임들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유도리 있게 대응해 나가자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거의 대부분 포인트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